안녕하세요. 오늘 PR 261번째 발표는 Empirical Study of Example Forgetting During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이라는 페이퍼이고 작년 아이클리어에서 발표됐던 페이퍼입니다. 저는 발표자 이도엽이라고 하고 이 페이퍼는 Example Forgetting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실험적으로 분석한 논문인데 개념 자체는 엄청 간단하고 대부분 실험 결과 위주라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이 페이퍼의 모티베이션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example forgetting이 어떤 건지 그리고 example forgetting 관련된 실험적으로 분석한 특성들 말씀드리고 뭐 forgetting example들은 뭐 지워도 된다 이런 실험이 있어서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여기에서 정의한 forgetting example이 데이터셋에 디펜던트하다 모델에 어그노스틱하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어서 이 순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퍼의 시작은 Continual Learning에서 있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Continual Learning은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물 사진을 배웠다가 그 다음 태스크에서는 꽃 사진을 배웠다가 그 다음에 이런 비클들, 이런 운동하는 것들 아니면 그 다음 음식들 이런 다른 태스크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했을 때 우리는 continual 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 이 continual learning 또는 lifelong learning에서 있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란 문제는 우리가 이제 5번째 태스크로 얘네들 D1, D2, D3, D4를 한 모델에서 학습시킨 다음에 이렇게 음식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음식은 이제 잘 배웠는데 음식을 배울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옵티마이제이션이 너무 빨리 이 D5에 수렴하게 되니까 앞에서 배운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D5도 같이 하면서 앞에 배웠던 태스크들도 잘 하고 싶은데 여기에 너무 빠르게 수렴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태스크들을 모델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지막에 배운 태스크만 하게 되는 현상을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부르고 continual learning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퍼의 시작은 continual learning에 있는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SGD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한번 적용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SGD를 통해서 한 태스크에 대해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그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이 레드박스 이걸 그냥 샘플이라고 가정하고 조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미니 배치 사이즈를 일단 1, 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에폭 T에서 이 샘플 레드박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이 레드박스를 배우도록 모델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 에폭 여기 T 플러스 1인데 죄송합니다. T 플러스 1에서도 레드박스가 들어오면 이 레드박스를 배울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레드박스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같은 에폭에 있는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파란 박스라는 걸 배웠어요. 파란색 박스라는 클래스를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샘플을 배울 때 빨간 샘플을 이렇게 동시에 고려하는 게 아니니까 아까의 컨티뉴얼 러닝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터레이션에서 블루박스를 배우도록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모델이 업데이트 됐을 때 과연 레드박스를 계속 알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레드박스를 아까 배웠었는데 까먹을 것인지 라는 것이 이 페이퍼의 관심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우린 당연히 이전 에폭에서 레드박스를 잘 배웠는데 블루박스를 배우는 동안에 레드박스를 잊어버렸으면 그 다음 에폭에서 레드박스를 보여줬을 때 다시 까먹었던 걸 배워야 되고 또 이제 레드박스를 배울 때 아까 배웠던 블루박스를 또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페이퍼의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continual learning에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 있는데 이것처럼 이런 forgetting 이벤트라는 게 같은 태스크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미니 배치를 사용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샘플 단위로 forgetting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메인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샘플들이 주로 잘 잊어버려지는지 그리고 잊어버리는 이벤트는 그러면 무엇인지 이런 잊어버리는 이벤트가 우리가 학습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시전 바운더리나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
라는 게 이 페이퍼에서 이 페이퍼가 시작되는 메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페이퍼의 결과를 서머라이제이션 해보면 이 페이퍼의 서머라이제이션은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많은 이그젬플들이 한 번 배우면 안 잊어버리고 모델이, 그리고 이건 모델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데이터셋에 디펜던트하다, 데이터 디펜던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재밌는 발견은 노이즈 레이블이나 레이블이 잘못된 경우나 아니면 레이블이 잘 되어 있긴 한데 좀 들어있는 피처 자체가 좀 논트리비얼한 아니면 언커먼한 경우에도 잘 잊어버린다. 아니면 뭔가 샘플이 복잡한 경우에는 학습하는 동안에 얘가 한번 배웠다가 까먹고 배웠다가 까먹고를 생각보다 많이 반복한다 라는 게 두 번째 발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unforgettable example은 한 번 배우면 얘가 이제 절대 안 까먹기 때문에 얘네들을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많이 지워도 상관없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메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인 결과들인데 이것들을 실험적으로 잘 보였다는 게 이 페이퍼의 주요 컨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example forgetting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example forgetting을 카운트할 샘플이 아까의 레드박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타임 t에 이 레드박스를 보여주고 우리 모델이 이제 이 레드박스를 잘 분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현상을 러닝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얘가 까먹었다가 다시 배웠을 수도 있고 아예 몰랐다가 처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레드박스를 처음 배웠다면 우리는 그걸 first learning event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forgetting 이벤트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t 플러스 1 시간에 모델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했는데 그 모델 업데이트를 하니까 아까 잘 배웠던 레드박스를 얘가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레드박스에 대한 forgetting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면 레드박스 샘플에 대해서 forgetting 이벤트 횟수를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의의 전부고요. 네, 이렇게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샘플에 대해서 forgetting 이벤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forgetting 이벤트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우리는 그 샘플을 forgettable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부르고요. 물론 이제 이 forgetting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forgetting 이벤트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경우, 즉 first learning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우리는 unforgettable sample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매번 모델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잊어버렸는지 안 잊어버렸는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밸류에이션은 매번 모델 업데이트 할 때마다 분석을 해줘야 이렇게 forgetting 이벤트 분석이 좀 효과적으로 가능할 텐데 아니 정확하게 분석할 텐데 이게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드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어프로치메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forgetting 이벤트는 학습하는 중간중간 계속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모델 업데이트에서 사용한 샘플만 일단 보자라고 여기서 좀 인포멀하게 데피니션 해서 forgetting statistics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운팅하는 알고리즘 간단한데 한번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업데이트하는 미니 배치 B에 대해서만 이렇게 forgetting 이벤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맞췄다면 이 ACC가 1, accuracy가 1이고 잊어버렸다면 0일 텐데 만약에 아까는 1이었는데 지금이 0이 됐으면 forgetting 이벤트가 발생했었으니까 그 forgetting 이벤트 횟수를 업데이트 쳐주고 그 샘플에 대한 previous accuracy를 업데이트 쳐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는 않은 거지만 어느 정도 좀 근사해서 좀 계산적으로 피저블하게 근사해서 forgetting 이벤트를 카운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forgetting 이벤트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실험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 데이터셋 MNIST, permuted MNIST 그리고 사이파템에 대해서 forgetting 이벤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봅니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직관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점이기도 한데 MNIST는 데이터셋 자체가 되게 쉬운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포겟팅 이벤트가 발생하는 횟수가 거의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약 90% 넘는 샘플들이 한 번 학습되면 모델을 더 이상 까먹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이제 사이파10을 보게 되면 엠리스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샘플들이니까 물론 unforgettable 샘플들이 한 30% 정도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롱테일을 좀 가지고 극단적으로는 포겟팅 이벤트가 20회 폭, 200회 폭 동안에 한 20%, 20번 정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한 200회 폭 학습하는데 20번은 배웠다가 까먹었다, 배웠다가 까먹었다를 반복하는 샘플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셋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여기에서는 인트린식 디멘전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내재되어 있는 디멘전이 크면 클수록 폴게팅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분석들이 랜덤 시드에 대해서 확확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는 그럼 이제 랜덤 시드를 여러 가지로 반복해 보면서 이런 폴게팅 이벤트의 스태티스틱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 X축은 폴게팅 이벤트에 대해서 각각의 폴게팅 이벤트에 대해서 샘플들이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생각보다 랜덤 시드가 달라지더라도 이런 포겟팅 이벤트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크게 변하지는 않더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포겟팅 이벤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컨피던스 인터벌이 커지긴 하는데 unforgettable 아니면 포겟팅 이벤트가 작은 경우에서는 거의 랜덤 시드에 대해서도 컨피던스 인터벌이 매우 타이트하더라. 랜덤 시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프로게팅 스태티스틱스가 안정적이더라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본 게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프로게팅 이벤트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샘플들에 대해서 처음 학습되는 이벤트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그 다음에 해봅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의미하는 게 presentation number when first run, 즉 어떤 샘플이 처음 학습되는 동안에 총 몇 번 보여줘야 되는지, 즉 first running 이벤트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데 forgettable example이든 unforgettable example이든 대다수의 샘플들이 first running 이벤트는 학습 초기에 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5회 폭 정도 보여주면 일단 처음으로 배우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unforgettable example들은 한번 이렇게 학습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까먹지 않고 그리고 이걸 배우는 동안 걸리는 에폭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걸 볼 수 있어요. 즉, 그러니까 unforgettable 이벤트, 즉 모델이 한 번 배우면 안 까먹은 샘플을 있더라도 그걸 배우는 동안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 안 일어나고 내가 한 번 배울 때 안 까먹는 애들은 학습 초기에 미리 다 배우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forgettable 이벤트, 그러니까 모델이 학습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까먹는 샘플들은 한 번 배울 때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정도는 데이터셋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즉 사이파10 쪽으로 갈수록 처음 forgettable 이벤트가 처음 학습되는 first 러닝 이벤트가 생각보다 학습이 좀 진행된 다음에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샘플 중에는 이지 샘플이랑 하드 샘플이 존재한다라는 인사이트를 저희한테 이 실험 결과가 준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분석을 해본 거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을 분석해 봅니다. 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이란 게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는 로짓 값이 있잖아요. 퍼스트 로짓, 가장 큰 로짓 값과 두 번째로 큰 로짓 값 사이의 차이를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포겟팅 이벤트가 자주 일어나는 샘플일수록 얘가 잘못 분류했을 때 마진값이 크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즉 포겟팅 이벤트가 자주 일어난단 말은 모델이 학습하기 어려운 샘플이고 얘가 까먹었을 때, 즉 잘못 분류했을 때 엄청 애매하게 틀리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르게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이 히스토그램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보다 저는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포겟팅 이벤트가
많이 일어날수록 애매한 샘플이니까 오히려 마진이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샘플을 잘못 배울 때 확확 틀려버린다는 결과를 보여줘서 저는 이 좀 히스토그램 흥미롭게 봤고요. 근데 그러면 unforgettable 샘플들이랑 forgettable 샘플들 중에 가장 most forgettable 샘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봅니다. 이 결론은 좀 직관적인데 unforgettable 샘플은 진짜 전형적인 샘플, 딱 봤을 때 엄청 보기 쉬운 샘플들이고 forgettable 샘플들은 되게 애매한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퀄리테이티브하게 분석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 보시면 딱 봐도 고양이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딱 봐도 고양이인데 이게 사이파텐이라서 좀 해상도가 낮은데 이 밑에 있는 것도 고양이거든요. 근데 고양이 보면 사람 팔도 있고 여기 사실 사람 시계도 있고 이 백그라운드도 뭔가 자연 상태라기보다 사람의 팔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딥뉴럴 네트워크가 배울 때 이 샘플을 배울 때 자주 까먹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나 이런 좀 앰비기어스한 피처 아니면 이 클래스랑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피처들 때문에 다른 샘플들을 배울 때 얘를 까먹어버리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gettable example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example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동차를 보더라도 자동차인데 여기에 사람도 들어있고 도로도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멀리서 차를 보는 게 아니라 정면에서 본다든지 자동차의 전체가 보이지 않고 사실 이 범퍼랑 이 유리만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샘플들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데 좀 요즘 들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딥뉴럴 네트워크를 배울 때 이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되게 생각보다 딥뉴럴 네트워크가 민감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좀 결과들이 제가 최근에 좀 스킴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연구들과 긴밀한 연결이 있는 실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험 결과는 뭐 개가 원래 풀숲에 있는데 강가에 가면 이거 개가 아닌 것 같아라고 분석을 한다든지 라는 좀 실험 결과가 있어서 이런 백그라운드나 좀 주변 뭐 이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피처들에 좀 로버스트하게 학습해야 된다. 로버스트하게 제너럴라이즈 돼야 된다라는 좀 분석 결과가 있던데 그런 결과들과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forgettable example들이 uncommon한 샘플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레이블을 잘못하면 이런 게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실험을 해보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의 한 20%를 레이블을 랜덤하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한번 forgetting 이벤트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노이지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forgetting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고 unforgettable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레귤러 이그젠플들은 forgetting 이벤트가 한 번도 안 일어난 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노이즈 샘플들에 대해서는 얘가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배우는 동안에도 계속 까먹고 그리고 unforgettable한 케이스는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anomaly detection, outlier detection 이런 테스트를 할 때 confidence나 uncertainty 이런 것만 쓸 게 아니라 좀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이용해도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인사이트를 주는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는 게 continual learning 셋업을 해봅니다. 그냥 이 사실 forgetting 이벤트라는 게 continual learning에서 나왔었던 거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는 unforgettable sample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샘플들로 나누고 두 번째는 forgettable sample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continual learning 세팅처럼 처음 20회폭 동안에는 그룹 1만 보여주고 그 다음 20회폭 동안에는 그룹 2만 보여주고 다시 20회폭 동안은 그룹 1만 보여주고 2만 보여주고 이걸 반복해서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대조군으로 랜덤 파티션을 해서 학습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파란색을 학습하니까 이제 애큐러시가 쫙 올라요. 근데 이 주황색을 우리가 아직 안 봤으니까 애큐러시가 당연히 콜레이션이 있긴 있어서 오르다가 뭐 이제 매처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20회 폭 지나고 주황색을 학습시키기 시작하면 이제 주황색의 에큐러시가 쫙 오르는데 이 구간 동안은 파란색을 이제 아예 안 보여주니까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얘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다시 보여줄 때 쫙 오르고 또 떨어지고 쫙 오르고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이 폭과 이제 이쪽 폭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이쪽 그룹은 unforgettable sample과 forgettable sample을 그룹으로 나눈 건데 그리고 순서만 바꿔준 건데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먼저 잘 잊어버리는 애를 딱 시킬 때 이렇게 쫙 올라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unforgettable sample을 보여주면 에큐러시가 이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와 다르게 엄청 세게 확 떨어지게 됩니다. 즉 이런 forgettable 샘플들을 안 보여주는 구간에는 이제 거의 다 까먹어 버리는 5파텐 기준으로 에큐러시가 60%까지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러면 한 never forgotten, unforgettable 샘플을 보여줬을 땐 당연히 처음에 에큐러시 쫙 오르는데 forgettable 샘플은 이제 거의 배우지 못하는 좀 흥미로운 점이 있고 이쪽 파란색과 이 주황색 커브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forgettable example을 보여주면 이 forgettable example의 accuracy가 쫙 오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unforgettable 샘플이 잊어버리는 정도가 생각보다 되게 미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쫙 올랐다가 안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확 떨어졌는데 unforgettable 샘플은 쫙 보여줬다가 계속 안 보여줘도 에큐러시 드랍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그 소폭 마지널리 디그레데이션 된 정도를 유지하더라라는 흥미로운 정보를 보여주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unforgettable 샘플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이런 실험 결과에서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해 본 게 그러면 학습하는 중간에 unforgettable example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어때? 라는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제목이 잘못됐는데요. 리무빙을 해보는데 일단 트레이닝 샘플을 number of forgetting event 우리가 특정한 걸로 솔팅을 한 다음에 그 정도가 낮은 것부터 지워 나가면서 트레이닝 에큐러시가 테스트 에큐러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도 안 지웠을 때가 이렇게 빨간색 달라인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랜덤리 몇 퍼센트를 지우고 학습했을 때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를 보면 데이터를 지우면 지울수록 랜덤리 지워서 탁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울 때 unforgettable 샘플에 가까운 애들, forgetting 이벤트가 잘 안 일어나는 애들 위주로 지우게 되면 한 35%까지 지워도 크게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차이 안 난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unforgettable 샘플을 많이 보여주는 게 그리고 forgetting 이벤트가 낮은 애들을 자주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게. 그리고 이거 오른쪽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샘플 5,000개만 지우는데 그 5,000개의 그룹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랜덤리 5,000개 지웠을 때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포함해서 한 이 정도 파란색 라인의 에큐러시가 나왔는데 우리가 forgetting 이벤트가 적은 것들을 지우면 당연히 랜덤리 리무브 한 것보다 당연히 에큐러시가 높고 forgetting 이벤트가 큰 애들 위주로 지울수록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forgetting 이벤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uncommon한 피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야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고 우리는 학습할 때 그런 forgettable 이벤트들을 잘 다루는 게 생각보다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중요한 것 같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지우는 지우는 example의 forgetting 이벤트의 수가 이제 극단적으로 많아졌을 때 20번 넘게 forgetting 이벤트가 일어나는 애들을 지웠을 때는 당연히 랜덤 리무브보다는 퍼포먼스가 안 나오지만 오히려 이제 되려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서술할 때는 forgetting 이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uncommon한 피처니까 잘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면 퀄리티가 낮거나 좀 레이블이 잘못됐거나 이런 샘플의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이쪽에서 성능이 되려 오르는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될 게 MNIST랑 Permitted MNIST 그리고 사이파텐에 대해서 한번 패러하게 봐보는데요. 일단 Unforgettable Events의 비율은 MNIST는 한 91%, 그리고 스티파텐은 한 31% 정도 되게 됩니다. 이때 여기에서 서술하는 거는 그러면 이 데이터셋의 인트린식 디멘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서포팅 벡터 머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서포트 벡터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해야 될 포게터블 이벤트의 개수가 포게터블 이그젬플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게터블 이벤트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데이터셋 학습할 때 데이터셋을 많이 지워도 퍼포먼스가 나빠지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은데요. 한 80%를 지워도 거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거의 변화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이파텐은 이제 조금만 한 35% 정도만 지우더라도 이제 퍼포먼스가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 필요한 데이터셋의 개수는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때 그 적은 데이터셋을 결정할 때는 unforgettable example 위주로 필요한 게 아니라 forgettable example 위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forgetting 이벤트가 다른 상황에서도 트랜스퍼 되는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실험 결과는 모델 어그노스틱하다. forgetting example의 오더링이 모델 어그노스틱하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총 200의 폭 우리가 학습했을 때 forgetting 이벤트를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봤을 때 한 75의 폭 정도 학습된 모델의 오더링과 200의 폭의 오더링이 200의 폭의 학습된 모델의 forgetting 이벤트의 오더링이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한 모델이 조금만 이 데이터셋을 이해하더라도 forgetting 이벤트에 대한 오더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그림은 우리가 레즈넷 가지고 forgetting 이벤트를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었는데 와이드 레즈넷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레즈넷 18 가지고 오더링을 구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를 분석을 해보는데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샘플에 대해서 프리시전 리코 커브를 그려보는데 여기 17,000개 정도 뽑았을 때 프리시전과 리콜이 둘 다 한 0.6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사실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모델이 달라지거나 간단해져도 forgetting 이벤트라는 현상의 경향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아까 데이터를 지워가면서 forgetting 이벤트가 작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지워가면서 학습했을 때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작은 모델로 오더링을 했을 때 오더링을 하고 큰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크게 아까와 달라지지 않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번에는 한 35% 정도 되면 와이드 레진의 퍼포먼스가 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경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forgetting 이벤트라는 게 학습되는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에 디펜던트 하는 것 같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명드릴 주요 실험 결과고요.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로는 어떤 싱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러닝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샘플 와이즈의 러닝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 페이퍼이고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이 컨티뉴얼 러닝뿐만 아니라 하나의 싱글 태스크에서도 샘플 와이즈로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샘플들은 자주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샘플들은 아예 안 잊어버린다. 그리고 데이터의 난이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런 unforgettable 샘플의 비율은 엄청 늘어난다. 엠리스트는 91% 정도까지 나온다 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unforgettable example들이 파이널 퍼포먼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우리가 트레이닝 셋에서 제외하더라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그렇게 해치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forgetting 이벤트가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또 페이퍼에서는 이거 막 이론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최근 막 딥 뉴럴 네트워크가 리니어 케이스에서 맥스 마진, SVM처럼 맥스 마진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라는 결과가 있는 좀 주장들이 있는데 좀 인트린식 데이터셋의 디멘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포트 벡터의 크기가 필요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unforgettable example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것까지 이 페이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읽고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게 간단한 실험 결과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들과 좀 긴밀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액티브 러닝이나 제가 액티브 러닝에 요즘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이 페이퍼까지 도달하게 됐는데 액티브 러닝이 결국에 우리 레이블을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모델을 참여시켜서 어떤 샘플을 레이블할지 결정 짓게 하는 연구 분야인데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 아무리 다양하게 보더라도 쉬운 이그젬플들을 레이블링 할 필요는 없고 쉬운 이그젬플들은 한번 학습됐다면 이제 나중에는 좀 소개팅 이벤트가 큰 샘플들 위주로 레이블링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랑 관련이 있구나. 딥뉴럴 넷이 막 샘플들을 다 외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리팅킹 제너럴라이제이션 오브 DNA 이런 좀 페이퍼들이 많이 나왔는데 딥뉴럴 넷에 막 노이즈도 다 외우더라. 이런 결과들이 아니면 아니다. 리얼 데이터는 쉬운 이그젬플부터 잘 패턴을 학습하고 나머지 외운다. 이런 결과들이 있는데 이렇게 딥뉴럴넷의 제너럴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좀 이론들을 좀 서포팅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커리큘럼 러닝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레이블을 다 있더라도 아까 unforgettable 이벤트는 지워도 상관없는 걸 볼 수 있듯이 정해진 코스트 안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면 처음에는 빨리 unforgettable 다 학습해 버리고 나중에는 forgetting 이벤트 위주로 트레이닝 할 때 보여줘서 효과적으로 학습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지 샘플들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한번 다 학습하고 카운팅을 해서 결정했는데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지 샘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제 소개팅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중요한 피처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아웃라이어일 수도 있는데 그 경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도엽님 그 발표 감사하고